안녕하세요. 네덜란드 만나 채널 정현숙 작가입니다. 최근 한국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집값의 터무니없는 고공행진에다가 전셋값 품귀 현상, 서민들은 갈수록 저렴한 집 구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고, 앞으로 내 집 마련하기도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상황이에요. 오늘은 제가 네덜란드에 살았던 집 이야기와 네덜란드 주택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네덜란드에 사는 동안에 주택 문제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좋은 집에서 월세 지원 보조 혜택을 받으면서 유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유학생 돈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앞뒤 정원이 달린 정말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최소 비용을 내고 살았거든요. 물론 제가 살았던 곳은 중소도시여서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네덜란드가 서민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살았던 그 집은 바로 사회주택, 보닝 컴포라치에서 제공한 델타 보은이라는 그런 보닝 컴포라치에서 제공한 그런 주택에 살았거든요. 우리말로 요즘에 뭐 주택협회라고 이렇게 또 번역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유학 갔을 때 네덜란드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학교 측이 직접 집을 주고 또 월세 지원까지 해주어서 처음에는 네덜란드 주택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학교 장학금 그 혜택 기간이 끝나고 이제 집을 비워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집에서 계속 살았으면 한다고 했더니 그 주택회사에서 저희가 학생 부부니까 그 집에서 살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저희 앞으로 네덜란드 이 주택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델타 보는 주택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 당시에 집 가격이 한 490 유로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학생 부부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그 소득이 없잖아요. 월세 지원을 해주는데 최대 50%까지 월세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달에 250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그것만 내면서 정말 집에 살았는데 당시에 저희 집이 앞뒤 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거실이 굉장히 컸고 부엌이 있고 부엌 옆에 창고도 있고 그리고 2층으로 가면 방이 3개 또 화장실이 하나 있고 또 3층에 다락방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넓은 집에서 월 30에 살았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런 혜택을 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면서 참 애들하고 유학생활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정말 회장님, 한국 회장집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앞뒤 정원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정원에서 뛰어놀 수도 있었고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 당시 저는 그 집이 네덜란드가 그 저소득층을 위해서 준비한 사회주택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나놓고 지금 보니까 요즘에 한국의 주택 문제가 심각하면서 그렇게 네덜란드 사회주택을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도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 요즘 그런 논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던 이런 사회주택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네덜란드는 이 사회주택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서민들이 그 정말 부담 가능한 적은 금액으로 좋은 주택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죠. 네덜란드는 이 같은 사회주택이 현재 주택협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주택협회가 네덜란드 전국에 한 300개 정도 있는 거예요.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도 이러한 주택협회가 9개 정도 있어서 이 주택협회가 20만 호에 달하는 주택을 관리하고 그 주택들을 네덜란드 서민들에게 이제 공급하는 그런 주택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이런 주택협회는 이제 비영리법인 주택회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주택 공급 계획을 가지고 집을 짓고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현재 네덜란드의 주거 유형을 보면요. 이런 사회주택이 전체 주택의 한 35%나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사적인 임대, 개인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하는 거는 11%에 불과하죠. 그리고 자가 점유 비율이 좀 많아요. 네덜란드는 54%에 달합니다.
이렇게 네덜란드는 서민들에게 또한 이런 사회주택을 공급해 주면서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게 큰 특징이에요. 이 같은 월세 지원은 사회주택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임대하는 주택도 그 제한선 안에 있는 주택이면 누구나 해당이 돼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올해 네덜란드의 월세 지원 주택은 그 한계선이요. 752.33유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은 한국 돈으로 말하자면 한 100유로 미만의 월세를 내는, 월세에 사는 분들은, 그러니까 주택, 나라에서 주는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월세 지원은 네덜란드는 벌라스팅디엔스트라 그래서 한국의 국세청 같은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이 벌라스팅디엔스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집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서 산출해 볼 수 있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집에 월세를 살고 있는데 내 소득은 얼마인데 나는 과연 얼마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미리 개인 각자가 주소를 치면서 그것들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월세 지원은 소득이 아주 높은 경우는 좀 제외가 됩니다. 현재 네덜란드 이런 사회 주택들은 주택 점수제를 도입을 해서요. 임대의 어떤 상한선을 크게 올리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네덜란드에 살 때, 뭐 1년, 2년에 집이 오르는 게 정말 작았어요. 한국 돈으로 10,000원, 20,000원? 이렇게밖에 집세가 오르지 않았거든요. 아마 이런 그 주택 점수제를 통해서 임대료를 제한했던 게 그런 이유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택 점수제는 보통 뭐 한 20점에서 250점 선까지 다양한데요. 이 점수는, 그 주택의 실거주 공간이나 기태 부대 공간, 그 다음에 난방이나 에너지 효율성, 이런 입지 조건, 여러 가지 항목을 고려해서 이 점수를 계산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점수제는 최저 40점에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한 140점 이하는 예를 들면 규제를 하고, 140점 이상이면, 규제하지 않는 이런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주택 임대료 위원회, 그러니까 휴르 커미시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임대료 계산 서비스를 이 휴르 커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입자들이 자신의 집의 점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이런 사회주택은 집이 없는 가정은 누구나 등록을 해서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사회주택에 들어가려면 먼저 사는 지역에 주소를 등록해 놓고 이 점수가 높아야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새로운 동네 이사 와서 그러니까 시청이나 이런 동사무소에 이렇게 제 주소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점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1년이면 365점이 되고 3년이면 거의 100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수가 높을수록 우선순위 혜택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 있더라고요. 학생은 우선 해주고 또 뭐 장애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선 선발 조건들이 또 있어요. 거기에 어느 정도 맞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론 네덜란드 큰 도시, 뭐 암스테르담이나 노트르담 큰 도시는 사실 이런 집 구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워낙 인구가 많고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또 그 수요자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도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이런 사회주택에 들어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또한 제가 알기로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사회주택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네덜란드 역시 그러니까 연 소득이 이제 한 4만에서 6만 정도 되는 그러니까 중산층들은 또 이런 사회주택 들어가기도 약간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집을 사기도 애매해서 여전히 이 중산층이 주택 공급에 좀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거든요. 사실 네덜란드 이런 그 사회주택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세 제한선의 그 주택도 공급을 하지만 또한 그 월세 제한선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주택도 이런 사회주택에서 공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가 살았던 그 델타 보는 콘프라치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월세가 제한된 것, 또 월세가 그 이상 나라에서 그 월세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주택에 대한 그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월세 제한이 안 되는 주택은 또 그 어떤 소득이, 연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한 37,000유로 정도 이상이 돼야 월세 제한이 아닌 그런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한국으로 말하자면 연소득이 한 5천 정도 돼야 그런 월세 제한이 없는 그런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죠. 또한 네덜란드 사회주택이 좋은 점이, 일반 사적 임대도 마찬가지 좋은 점이 보증금이 싸요. 사실 우리는 나라에서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공급받아도 보증금이 적지 않잖아요. 물론 일반 주택에 비해서는 아주 싸지만 네덜란드에 비해서는 그 보증금도 비싸다는 거죠. 이런 네덜란드 사회주택이나 일반 사적 임대주택의 보증금은요, 보통 2달치 월세를 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0만 원짜리 월세 주택을 살게 되면 2달치면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을 먼저 보증금으로 내놓고 이제 나중에 집을 나올 때 그 보증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높아봐야 200만 원 밑에 정도, 그러니까 별로 큰 부담이 없는 그런 보증금으로 월세를 살 수 있다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네덜란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폐허가 된 도시에 주택난이 심각해지면서 이런 사회주택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이런 사회주택은 전국 어디서나 서민들이 누구나 값도 저렴하면서 아주 시설이 좋은 그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약자를 돕는 그런 주택 정책을 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덜란드 이런 사회주택이 한국에도 시급히 도입, 널리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덜란드처럼 월세 한계선을 정해서 월세 지원 정책도 하루속히 시행돼서 정말 서민들이 집 때문에 서름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에도 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네덜란드에 살았던 집 이야기와 네덜란드 주택 정책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